여러분은 글을 쓰고 싶었던 여성들이 왜 그렇게 드물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단순히 재능이나 열정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울프가 던진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 왜 돈과 방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창조와 자유의 조건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시턴 부인의 어머니는 13명의 아이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얼굴에 즐거움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지요. 만약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 이전의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돈을 벌어 장학금과 기금을 세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을 벌 수 없었고 설령 벌었다 해도 그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불과 48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은 자기 돈 한 푼도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처럼 여성들은 경제적 토대를 잃은 채 학문과 창조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숙모 메리 비터는 인도에서 말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마다 500파운드의 유산을 받게 되었지요.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투표권보다도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고정된 수입은 나를 두려움과 아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에게도 아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도 나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인류의 절반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물을 그 자체로 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울프가 왜 그렇게도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강조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6세기에 천재적 재능을 가진 여성이 태어났다면 그녀는 아마 미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녀가 시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여성 작가들은 익명으로 혹은 남성의 이름으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이름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프라 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녀는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 조지 엘리엇 같은 작가들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그래서 울프는 말합니다. 모든 여성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에프라 벤의 무덤에 꽃을 바쳐야 한다고. 즉, 한 명의 선구자가 돈을 벌며 글을 쓸 수 있음을 증명했을 때 수많은 여성들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적 자유는 물질적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시는 지적 자유에서 태어나며 여성은 언제나 가난했기에 시를 쓸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사회 변화 그리고 무명의 여성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조금씩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도 여행하고 사색하며 연구하고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울프가 책 쓰기를 권한 이유는 단순히 문학을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존재의 증명이자 지적 자유의 획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연의 중간에서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시드니 리경의 시인전에서 그녀를 찾지는 마십시오. 그녀는 젊어서 죽었고 불행히도 글 한 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엘리펀트 앤 캐슬 맞은편 버스가 정차하는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신념은 글 한 줄 쓰지 못한 채 교차로에 묻힌 이 시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여성들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위대한 시인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존재하며 우리 속으로 들어와 다시 육체를 입을 기회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 동안 개인의 짧은 삶이 아니라 공동의 삶을 살아간다면 각자가 해마다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의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그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거실에서 벗어나 인간을 단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사물과 현실, 그 자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도 시야를 가로막을 수 없으므로 밀턴의 앞길을 넘어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늘이든 나무든 사물을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그때 셰익스피어의 누이였던 그 죽은 시인이 다시 육체를 걸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오빠가 그랬듯이 그녀 역시 무명의 선구자들 속에서 생명을 끌어내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그녀가 글을 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우리의 결단 없이 그녀가 저절로 나타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위해 일한다면 그녀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가난하고 무명의 삶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울프는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다면 그녀는 글을 쓰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시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말할 용기를 갖출 때 그녀는 다시 태어나 시를 쓸 것입니다. 결국 자기만의 방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시인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